네, 코스닥이 3%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913.34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저희가 시장 급등하는 걸 전해드렸죠. 근데 당시에는 너무 왜곡된 현상, 시장에서 몇몇 종목들만 가고 심지어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70개에 그쳤던 그런 날이 있었는데 오늘 장은 외국인의 매수도 나오고 점점점 장중에 지수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1,300개를 돌파했습니다. 1,310개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600여 개가 넘는 종목 개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떤 점이 이렇게 지수를 또 활활 끌어오르게 했는지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말 천당과 지옥을 봤고요. 아직까지 뭐 2차 전지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손실권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희망을 오늘 저는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이번 일주일간은 진짜 저도 이런 시장을 처음 보기도 했고 네. 실제로 저도 증권사 영업 지점에 있는 만큼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존에 있는 포트를 다 버리시고 네. 포스코지수 에코프로 사주세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그는 수급적인 향방이 너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물론 8월달 뭐 MSCI에 뭐 에코프로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콩콜 이슈나 향후에 증설 이슈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수급적으로 시장이 한번 올라왔던 만큼 좀 수급적인 이슈로도 어느 정도 최근에 지금 조정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급하게 올라온 만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원체 이제 일정 변동성이 아마 큰 그런 날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계속 이틀 동안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틀 동안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아마 기술적인 반등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와중에 다른 뭐 반도체나 이제 여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의 뭐 거래량이 한번 크게 이제 일어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벌써 안정을 찾아내 다시 또 나 들어갈 거야 막 들어가기보다는 좀 자제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같이 들어봤어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화정 과장님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제우스가 또 수익이 올라왔어요. 제우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 날이었나 바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는 무조건이거든요. 이거 언제 매도해야 될지요? 이번엔 삼성전자 이제 콩쿠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SK 하이닉스 콩쿠르에서 나왔던 공통점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HBM 캐파 증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심지어 2배 캐파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아마 이런 공시들이 서서히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신규 장비에 대한 공급 이슈가 꾸준히 이제 나올 거고 물론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제 반도체에 대한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더 커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점차적으로 이런 장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 중국은 심지어 내년에 캐펙스를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우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여러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공급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물론 조정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우스나 다른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치면은 조정은 충분히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때 매수 기회를 판단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좀 대응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마침 계속 반도체주가 오르니까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아이디가 김포인 분께서 종가에 리노공업을 살까라고 반도체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마침 두 분이 오늘 마감에 산다로 가까운 종목이 다 반도체더라고요. 그래서 리노공업 말고 이 종목은 어떤지 직접 체크해 보세요. 두 분이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요. 넥스틴과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뭐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이 AI 칩과 관련해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선봉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 조금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바닥을 이제 찍고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차장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미국 관련된 좀 HBM이나 그다음에 DDR5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쪽으로 아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아마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일단 뭐 전체 DDR5가 주력이 이제 상품으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하나 바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후공정 관련된 뭐 패키징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 뭐 대부분의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베트남 공장의 아마 그 수익성이 좀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이후에 일단 뭐 관련돼서 SK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간이 4거래일 연속, 뭐 오늘까지 하면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한 60만 주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주 넘게 지금 최근 이제 4일 동안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오늘 가격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한 17,000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HBM과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제우스에 이어서 넥스틴을 갖고 오셨는데 넥스틴 역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반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예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장비 업체 중에서 1위인 이제 클라가 실적 발표를 했고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오. 사실 반도체 검사 장비의 90%가 이제 클라를 차지하고 있고 넥스틴이 한 3%에서 5% 정도인데 물론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 대부분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넥스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쪽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계속 나왔습니다. SMRC나 이제 YMTC 쪽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실제로 지금 사실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관련된 제품을 이지스 2를 꾸준하게 제품 공급 계약이 공시를 보더라도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고 심지어 어제도 이제 SMC 자회사에게 79억에 대한 웨이퍼 검사 장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나왔었고 실제로 어제 실적 발표를 클라가 했으면서도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넥스틴이 점차적으로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년 전만 해도 500억짜리 하던 매출하는 회사가 이제 1,000억, 내년에는 진짜 1,500억까지 매출이 늘릴 수 있는 그만큼 잠재력이 충분한 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3D 검사 장비 이건 아직 클라도 개발하지 못한 건데 이제 넥스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같이 데모 장비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중국 쪽도 심지어 데모 테스트 장비도 테스트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본 장비를 구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틴은 중국향에 대한 어느 정도 공급 이슈와 그리고 신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측면했을 때 충분히 목표가 10만 원은 굉장히 좀 짧게 잡았는데 1차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목표가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 출시로 경쟁사 대비 시장 선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며 넥스틴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 오늘 마지막에 두 분 모두 다 나는 마감에 베팅을 한다. 어디로? 반도체로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5% 상승을, 코스닥은 3.19% 올라주고 있고요. 912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마감 상황 한번 볼까요? 황제주는 쉽게 안 꺾일까? 어제 100만 원이 딱 이탈된 순간 저희가 속보로 보내드렸는데 다시 좀 그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가 오늘 109만 9천 원에서 종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이 지난번에 와서 2차 전지주들의 그 성장성 꺾이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스크래치를 당했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이 스크래치 떨쳐내고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화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15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고 거기에 있는 매물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수급이 다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당장에 있을 수 있을까? 사실 MSCI 관련된 이슈는 이미 시장에서 2달 전부터 꾸준히 이제 올라왔던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움직인다. 에코프로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한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스토리 좋습니다. 포스코 DX와 포스코 퓨처에 관련된 수직 계열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그만큼 시장이 좋았던 만큼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 좀 다른 관련된 2차 전지에 대한 오히려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러니까 쉽게 안 꺾이긴 한데 현구간에서 내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매수해 볼까는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차라리 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럼 오늘 코스피 안에서 또 눈에 띄었던 SK하이닉스는 어떨지요? 저는 요즘 SK하이닉스만 보면은 사고 싶은데 또 떨어지면 손이 안 나가고 그럽니다. 3.79% 전일 급등에 이어서 전일 폭등에 이어서 추가 상승하며 12만 8,700원까지 올랐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이제 SK하이닉스 확인할 건 다 확인했는지 순항할 일밖에 안 남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순항 여부보다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가 상승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베팅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DDR5 관련된 부분도 뭐 여전히 뭐 기술력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HBM3 관련돼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이후에 특히 뭐 4, 4분기 때서부터는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HBM에 이제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면 그때는 아마 경쟁이 좀 격화가 되면서 관련된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원체 이제 나빴었던 이제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 뭐 DDR5나 그다음에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매출 성장세가 1분기에 비해서 이제 4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할 만큼 관련된 이제 프리미엄급의 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HBM 같은 경우는 뭐 일반 D램에 비해서 뭐 수익성이 한 8배에서 뭐 10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성 개선 효과도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우상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간단하게 하기는 어렵고 일단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등락이 있으면서 좀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네.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때 아마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텔의 시간에 또 상승 덕일까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좀 우선장에 주춤하다가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자익을 한번 볼게요. 상한가를 보인 자익을입니다. 2차 전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하준 과장님, 저도 집에 자익을 있어요. 네, 저도 한때 자익을 열풍이 있어서 저희 회사 그 아나운서들끼리 공동 구매해가지고 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자익을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익을이 2차 전지라니 이거 뭐 잘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은 약간 거짓말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익을이요? 저도 자익을이 있긴 한데 굉장히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물론 이제 자이셀 지분 투자 30% 해서 이제 LFP 시장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LFP를 공급 계약을 한 아직 회사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유증도 납입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9월달로 3자 배정을 받은 회사마저도 어느 정도 일정 물론 이거는 자이글이 연기한 게 아니라 3자 유증 증자를 하려고 했던 회사가 지금 연기를 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식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2차 전지가 불을 뿜었을 때는 너도 나도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영역에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았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시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회사들에 대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연 이 자이글 회사들이 배터리 시장에 LFP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어느 회사와의 공급 계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내년
심지어 25년, 27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추후에 만약 그런 계약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이제 자기들에 대한 향후의 밸류를 측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너무 수급적인 이슈에 몰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느낌이 강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효과를 볼까에 대해서는 X, 타이밍도 최근에 2차 전지 열풍 속에 새롭게 그 신사업으로 2차 전지에 뛰어든 기업들이 다 오른 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잘 의견 드렸고요. 현재 주가는 그래도 상한가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0.06% 강세 속에 2605.34포인트 지나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그 반도체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는데 수급 보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을 포함한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가니까 지수의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3.35% 급등해 913.3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